남편은 뭐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합니다. 제가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야만 조용히 넘어갑니다. 오랫동안 세탁소에서 함께 일하다 보니 피할 수도 없고 심한 욕설을 들을 때면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편이 화내면 속으로 또 시작하네 하며 몇 마디 대꾸하다가 참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환입니다. 만일 내가 어느 하나의 공간에서 어떤 사람과 장기간에 걸쳐서 함께 살아야 한다면,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상습적으로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터뜨린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마음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내 삶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내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는 값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나한테 다가와서 다짜고짜 당신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하고 화를 터뜨린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내 마음속에서도 역시 화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남편의 화에 자극을 받아서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화가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것이죠. 나는 화가 솟아오르면 화가 내 온몸에 퍼져나가면 고통스러운 나머지 남편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내 무의식 속에 원래 억눌려 있던 감정이 남편의 감정에 자극을 받아서 공명을 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나한테 내 무의식 속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억눌려 있어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남편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억눌려 있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부정적인 감정을 터뜨린다고 해서 내가 그런 고통에 빠질 리는 없으니까요. 또 내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원래부터 들어 있었기 때문에 나와 주파수가 맞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남편이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나한테 주파수가 맞아서 나와 주파수가 맞아서 나한테 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내가 그 감정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알아차리면 그 감정은 나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의식 속에 그 감정을 억눌러놓고 있을 때는 내가 그 감정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휩싸여 버려서 그 감정과 한 덩어리가 되지만 내가 그 감정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 존재를 인정해주면 그 감정은 나와 분리된 존재로 나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 내가 감정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그 감정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감정은 이미 생명체를 가진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내가 억눌러 놓을 때 저항을 하게 되죠. 저항을 하면서 점점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동물 우리에 오랫동안 가둬놓으면 점점 성격이 사나워진 것처럼 감정도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억눌러놓으면 그만큼 성격이 사나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관찰자의 눈으로 그 감정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바라보면 그 감정은 점점 순화되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매번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감정 본연의 임무인 그 감정은 느껴주라고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감정의 존재를 매번 느껴주면 그 감정은 나는 이제 내 존재를 인정받았다 라고 판단해서 스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디로 사라집니까?
바로 관찰자의 무한한 마음, 무한한 사랑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내면의 어린아이가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나는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다시 사랑을 느낀다,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낄 때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부정적인 감정은 내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이 닥칠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올라올 때는 내가 화가 올라왔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면 그 감정은 가볍게 올라왔다가 가볍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죠. 또 미움이 올라올 때는 미움이 올라왔구나 하고 내가 그 존재를 인정해주면 역시 가볍게 올라왔다가 가볍게 사라집니다. 내가 미움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으면 나는 그 감정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 되죠. 내가 그 감정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감정은 나와 한 덩어리가 되어버려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의 존재를 내가 인정해주고 그 감정을 느껴주면 감정은 순화되고 부드러워져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순화시키고 정화시킨다면 남편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부정적인 감정도 역시 함께 순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감정들은 주파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주파수가 맞는 감정끼리는 서로 끌어당기고 또 함께 공명을 해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미움이라는 감정이 정화돼서 사라져버리면 남편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미움이라는 감정도 나와 함께 더 이상 공명을 할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공명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다른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시켜버리면 나와 함께 공명하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의 부정적인 감정을 또 함께 정화됩니다. 더 넓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내 인생 영화 속의 등장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을 정화시키면 내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인생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의 모든 감정들도 함께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남편의 겉모습을 보고 남편을 변화시켜야지 이렇게 마음먹을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억눌려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해주고 느껴주고 이렇게 정화시키면 내 인생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남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역시 함께 정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naver.com이고요. 보내주시는 분들의 나이나 가족관계, 국적 등은 적당히 변화시켜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